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CCS 이목구비 이수연입니다. 이 시간은 지역의 명사와 화제 인물을 초청해서 또 그분들의 좋은 말씀도 듣고 진솔한 삶의 이야기를 함께 나눠보는 시간으로 마련된 시간입니다. 여러분, 사랑을 위한 또 사랑에 의한 100만의 사랑달기 축제가 열린다고 합니다. 사랑달기 축제, 다가오는 8월 13일부터 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CCS 이목구비 이수연입니다. 이 시간은 지역의 명사와 화제 인물을 초청해서 또 그분들의 좋은 말씀도 듣고 진솔한 삶의 이야기를 함께 나눠보는 시간으로 마련된 시간입니다. 여러분, 사랑을 위한 또 사랑에 의한 100만의 사랑달기 축제가 열린다고 합니다. 사랑달기 축제, 다가오는 8월 13일부터 15일 단양에서 열리는 축제인데요. 바로 이 축제에 대한 궁금증을 해소하기 위해서 추진위원장님이신 임선정 추진위원장님 모시고 좋은 말씀 들어보는 시간 마련해봤습니다. 자리 함께 하셨는데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먼저 시청자 여러분들께 인사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양백사랑문화재 추진위원장 임선정입니다. 저희 양백문화재 많이 사랑해 주시고 사랑을 많이 가지시고 오셔서 참석해 주세요. 감사합니다. 네, 사랑 가득한 축제일 것 같다는 느낌이 드는데요. 네, 양백사랑문화재 정확하게 어떤 의미인지 궁금합니다. 네, 양백사랑문화재는 우리가 문화재나 축제를 의미하면 먼저 제사라고 얘기하고 싶어요. 제사라고 하면은 또 너무 무겁게 생각하는지는 모르지만 축제 속에는 다 제사가 있었어요. 특히 저희 양백사랑문화재는 고조선 한민족의 고조선 때서부터 이어오던 제천의식을 맥을 이어서 저희 축제를 지금 만들어가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축제를 이제 고조선의 무천, 또 부여의 영고, 또 고구려의 동맹, 고려의 팔간해, 또 연등해라고도 하지요. 조선의 칠석제에 이어서 새로운 역사 문화를 이어갈 양백사랑문화재를 이렇게 만들어 가고 있습니다. 네, 대부분 축제를 이제 즐기는 문화라고 좀 생각하기 쉬운데 네. 이 축제를 더 크게 포괄적으로 제사의 네. 의미로 네. 재해석하셨다는 느낌이 드네요. 네. 거기에 양백이라는 말이 눈에 띄는데요. 네. 양백이 정확하게 무엇을 의미하나요? 양백이라는 것은 태백과 소백의 양대 기운을 얘기하는 거예요. 특히 우리나라는 태백산과 소백산에 함께한 백두대간이 네. 우리 나라의 중추를 하고 있는데 그것은 태백과 소박이라는 것은 음과 양을 얘기하는 거예요. 태백은 남자를 얘기하는 거고 양의 기운을 얘기하는 거고 하늘을 상징하는 거고 또 소백은 여자와 음을 상징하고 땅을 상징하는 음양의 조화예요. 이것은 천지 만물의 어떤 도리가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음양의 조화가 잘 이루어져 있는 것을 양백이라고 얘기하죠. 그래서 양백은 음양의 조화가 잘 이루어져서 만남을 상징하고 약속을 상징하고 사랑을 상징하는 그런 의미를 가득 갖고 있는 거죠. 그래서 양백사랑문화재를 저희가 만들어 가고 있습니다. 양백 안의 조화와 만남과 사랑의 의미가 모두 포괄된 의미군요. 그렇다면 이렇게 양백사랑문화재 축제가 이제 벌써 4번째를 맞이하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네. 처음 양백사랑문화재를 시작하시게 된 동기가 있을 것 같은데 네. 어떠한 계기가 있으셨나요? 제가 양백사랑문화재를 만들게 된 동기는 제가 서울에서 이제 쭉 살았는데 4년 전에 이제 단양으로 아주 이사를 오게 됐어요. 그래서 이제 물론 단양을 오고 왔다 갔다 한 지는 한 10몇 년 관계가 돼 있었는데
그래서 양백산에 와서 제가 이렇게 상주하면서 더 이렇게 제가 느낄 수 있었던 것은 또 물론 제가 집필하면서도 느꼈던 게 그 단양의 양백산에는 우리 개천의 홍익의 큰 사랑 정신이 있구나라는 것을 알게 됐고 그 홍익의 큰 사랑 정신은 천지인의 하나인 우리 민족의 삼일 정신에 그 근본을 두고 있는 거구나라는 걸 알아서 이것이 사랑의 힘이고 사랑의 정신이 여기에 있는 거구나. 이 사랑을 정말 널리 이렇게 알려서 사랑에 대한 큰 의미를 다시 한번 이렇게 상기할 수 있는 그 기회가 됐으면 좋겠다. 그리고 요새 19세기, 20세기를 살아오면서 사람들이 사랑에 대한 그런 것이 많이 퇴폐되어 있어요. 그리고 존엄성이 없어져 있고 그래서 다시 한번 이런 축제를 통해서 정말 그 사랑의 존엄성을 깨우칠 수 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네. 그래서 축제를 하고 있어요. 그렇군요. 네. 사랑에 담긴 참 의미를 네. 되새기기 위해서 네. 이제 시작하시게 되셨군요. 그렇다면 이번 축제가 8월 13일부터 15일까지 열리는 네. 걸로 알고 있는데요. 네. 깊은 의미와 정신이 담겨 있는 축제일 뿐만 아니라 다채로운 볼거리와 행사가 많은 걸로 알고 네. 있습니다. 좋은 프로그램이 있다면 소개 부탁드릴게요. 저희의 그 양백사랑 축제는 먼저 제일 1회 때에서부터 사랑을 위하여 평화를 위하여 더 큰 사랑을 위하여 이런 주제를 놓고서는 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금년에는 3천년의 사랑, 100만의 등불, 또 동방의 등불 이렇게 주제를 삼았어요. 그래서 3천년의 사랑 이것은 이제 우리가 고조선 3천년 역사에 홍익인간의 큰 사랑 정신 가르쳐 주신 그 가르침을 우리가 되새기자 해서 3천년의 사랑이라고 제가 쓰기를 했고 그것이 우리 정말 동방의 큰 등불로 다시 일어나자 하는 의미에서 제가 이번에 그렇게 정했거든요. 그래서 그 행사를 그 우리 주제에 맞게끔 가야 한다 해서 이제 칠석을 즈음해가지고 음양의 조화 결합 이제 이런 거에 맞춰서 태화의식을 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태화의식은 하나의 사랑의 성화봉송을 하기 위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여태까지 그 성화봉송을 할 때 행사에 산 정상에서나 이런 데서 불을 채취해가지고 봉송을 하고 했는데 저희 양백사랑 그 문화재에서는 이번에 단양의 그 가장 그 사시의 기운이 강한 때에 그 불을 당겨서 연못으로 당기기로 했어요. 그래서 그 단양 양백산에 태화지라는 연못이 있어요. 그 연못에 그 불을 당겨서 거기에서 물에서 불을 구하고 또 불 속에도 물이 있어요. 그래서 그 음양의 조화를 한번 재현시켜서 성화봉송을 하면 더 의미가 있겠다 해서 그런 수중 퍼포먼스를 하기로 했어요. 네. 네. 그 프로그램 안에도 다 정신에 알맞은 순서가 있다는 느낌이네요. 네. 그래서 이제 그것을 하기로 돼 있고 또 이제 나룻배의 사랑의 어떤 그 만남, 화합 이런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남원강에 뗏목을 띄워서 거기에서 또 사랑의 성화를 싣고 이송하는 과정에 또 우리가 그 어떤 사랑의 모습을 또 보여주려고 하고 있습니다. 또 가수 그 코요테 그분들과 또 태진아 또 이상용 씨가 또 사회를 해서 저희 행사 진행을 맡기로 해가지고 다채롭고 재미있게 행사가 진행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희 지역에 또 그 웃다리 풍물, 두악 풍물이 있어요. 그래서 그 풍물 그 단원들이 또 좋은 볼거리를 보여줄 거고 또 많은 또 우리 단양의 분들뿐이 아니라 전국에서 또 우리 행사에 해마다 참석하고 싶어 하시는 분들이 너무 많아요. 무대에 시간 관계상 다 이렇게 올릴 수도 없고 그래서 안타까운 일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저희가 예산이 좀 넓혀지면 그러한 것들을 다 시간과 이런 걸 길게 잡아서 많은 시간을 정말 사람들과 같이 사랑에 대한 것을 그 어떤 감성을 체험하고 거기서 깨우칠 수 있는 것들이 있다면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앞으로 5번째, 6번째는 더 발전되고 네. 더 크게 자리매김하는 네. 모습을 네. 바라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렇다면 원장님께서는 이제 축제에 방문하는 여러 관광객들, 방문객들이 이런 건 얻어갔으면 좋겠다라고 마음 먹고 계신 게 있으실 것 같아요. 뭐가 네. 있을까요? 그래서 제가 이번에 이 사람들이 얻어갔으면 하는 건 행사를 통해서 축제는 우리가 제사라고 그랬잖아요. 네. 우리가 나라의 국력이 정말 국력의 힘을 모으는 그러한 제사가 됐으면 저는 그런 마음의 바람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거기에 국력의 힘을 모으는데 많은 사람들이 참석해서 힘이 돼줬으면 좋겠고, 사랑은 에너지예요. 그래서 사랑의 힘들, 사랑하는 마음이 가진 사람들이 더 많이 또 우리 축제에 참여하지 않을까. 사랑에 관심이 있는 사람들이 더 즐기지 않을까. 그 사람들이 모이기만 해도 그것은 힘이 되고 에너지가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러한 힘으로 나라에도 힘이 있게 되고, 또 오시는 분들도 자기 안에서 그러한 에너지를 또 더 이렇게 발산시켜서 찾을 수 있다면 큰 에너지를 가져갈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네. 오히려 관심이 있어서 네. 왔다가 더 네. 큰 사랑의 힘을 그럼요. 얻어서 그럼요. 돌아갈 수 있을 네. 것 같네요. 네. 그리고 이번에 이번은 아니고 저번 대선에서 대통령 당선과 또 2002년 월드컵 4강 신화에 대한 예언으로 유명하시기도 하신데요. 원장님께서 예언하신 게 이루어졌다는 점이 생각할 때 기쁘기도 하셨을 것 같지만 한편으로는 예언이라는 것이 무섭기도 하거든요. 원장님께서는 당시 어떻게 느끼셨는지 궁금합니다. 저는 예언이라는 거는 말을 썼다, 말을 행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네. 그래서 말은 대신은 조심해서 해야 된다, 누구나. 그래서 저도 말에 대한 항상 조심성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긍정적인 얘기, 희망적인 예언, 또 국익에 도움이 되는 말, 또 만나는 사람들한테도 덕담이 될 수 있는 그러한 말을 하려고 노력합니다. 그래서 예언이라는 거는 제가 그동안 사실 책을 통해서나 언론을 통해서나 많은 국가적인 얘기, 또 사회적인 얘기, 나라 간의 얘기, 세상에 대한 얘기는 많이 했습니다. 그것이 제가 어떤 기분이나 느낌에 의해서 얘기한 것만은 아니고, 반드시 또 저는 수를 연구를 했어요. 그래서 그 수를 연구한 수에 의해서 또 제가 마음을 비우고 말을 한 것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다 이렇게 맞아가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많은 연구와 함께 네. 말의 중요성을 네, 강조하셨던 것 마음 같습니다. 공부를 했어요. 저는 특별히 사람의 마음은 모든 것을 다 이뤄낼 수 있는 초능력의 잠재의식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알고, 그 잠재의식에 대한 걸 깨우치면 다 누구나 다 그런 큰 힘이 있겠다 생각을 했습니다. 그렇다면 그래서, 네. 그 잠재 능력을 깨우쳐야 된다. 원장님께서도 언제 나에게 이런 특별한 능력이 있다라고 느끼셨나요? 제가 그런 것을 나에게 있다라는 것을 느꼈다라는 것보다는 모든 사람이라면 그 마음 수련을 하면 다 그 초능력의 힘을 쓸 수 있다. 그거는 이미 인간에게 다 주어진 힘이지 누구에게만 따로 있는 것은 아니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마음을 바로하고 수련을 할 때 그 마음이 청정하면 다 자기 마음을 볼 수 있고 세상을 볼 수 있는 게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마음 수련이라는 어려운 길이 네. 있어야지 볼 수 있다는 느낌이 마음 드네요. 수련이라는 게 그렇게 어려운 길은 사실 아니에요. 우리가 일상에서 다 생활할 수 있는 얘기인 거고, 저희는 그 20대 초반에 그 마인드 컨트롤 공부를 하면서 그 아르헨티나의 모레노 신부님이 청소년들을 위해서 한국에 와서 강의를 하신 적이 있었고, 그거를 일러주신 적이 있는데, 그때 저도 인연이 돼가지고 정말 사람의 마음이라는 것을 다시 새롭게 보게 되고, 그래서 수행의 길에 들어가게 됐고, 또 성각자들 스님들을 통해서 마음 공부를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마음 공부를 하면서
제가 느끼는 게 개인의 일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다 가질 수 있는 잠재된 초능력의 힘이구나. 그걸 개발을 해서 잘 써야겠다라는 것을 지금은 이제 많이 이렇게들 알려져 있어가지고 그런 것을 깨우친 사람이 많이 있어요. 그래요. 그렇군요. 예. 그렇다면 이러한 예언, 마음 수련을 통해서 얻어진 예언이 이제 답답한 마음을 풀어주는 데도 많이 도움이 될 수도 있고 또 조심하게끔 해주는 역할에도 한 몫을 할 수 있다고 볼 수 있는데요. 하지만 판도라의 상자를 여는 것 같은 느낌이 들기도 하거든요. 원장님께 생각하시는 예언, 한마디로 정의해 본다면 어떻게 정의할 수 있을까요? 예언은 그 인류 역사를 창조하는 에너지의 원천이에요. 그래서 그 예언이라는 것이 세상을 바꿀 수 있고 역사를 바꿀 수 있는 큰 힘을 가지고 있어요. 그 우리가 역사를 보더라도 그 도선 국사님이 고려 창업을 위해서 그 도선 비결을 쓰셨고 또 무학대사가 조선 창업을 위해서 청구 비결을 쓰셨습니다. 또 교감이 임진왜란을 막기 위해서 또 교감유락을 쓰셨죠. 그래서 저는 역대 진짜 그 예언하신 어른들을 굉장히 정말 존경합니다. 정말 나라를 위해서 그렇게 목숨을 걸고 그러한 책들을 집필하고 행하고 수행 정진하신 그 분들이 있었기에 정말 그래도 어떤 역사가 또 새롭게 세워지고 만들어 가지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하면서 저도 그 진자풍술 그 천도 3편 3권의 책을 쓸 때 우리 정말 민족의 수건이고 우리 대한민국의 정말 당면되어 있는 남북 평화의 문제 그것을 정말 진짜 생각하면서 그 남북 평화의 어떤 회원을 위해서 제가 그 진자풍술 책을 썼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네, 네. 여러 권의 책을 쓰신 걸로 알고 있는데요. 네. 집필 당시 기억에 남는 일이 많으실 것 같아요. 좀 이야기 좀 해주세요. 그런 일들이 많이 있지요. 이제 제가 책을 쓸 때는 그때그때 시중에 정말 당면되어 있는 문제가 뭔가 이런 거를 밝혀서 책을 썼는데 제가 이제 책을 사실 제가 공부한 거는 정신적으로 공부한 게 있다면 이제 불교 쪽의 공부, 기독교 쪽의 공부를 많이 했어요. 어릴 적에는 기독교 신앙을 했고 또 어른이 되면서 이제 제가 불교에 이제 귀의하게 됐는데 그런데 그 책을 집필을 하면서는 이상하게 그냥 쓰게 되면은 전혀 그 내가 여태까지 공부했던 것이 아닌 그러한 것들을 쓰게 되고 우리 민족에 대한 걸 쓰게 되고 우리 뿌리에 대한 우리 정신에 대한 거를 쓰게 되고 우리 어를 당긴 그런 어떤 단군 할아버지의 역사 이런 거를 쓰게 됐어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것이 좀 이게 내 뜻이 아니게 써지는 뭐가 있는 거구나라는 것을 느끼게 됐고 또 책을 집필을 다 해놓고서도 제가 제목을 정할 때 당군의 땅이니까 당군 할아버지 얘기를 많이 썼어요. 거기를 통해서 제가 나름대로 또 그 책을 쓸 때 제가 그 양백산에 인연하면서 그 양백산에서 당군 할아버지 친견을 했어요. 저는 사실 신이나 이런 걸 잘 모르는 사람이에요. 저는 그냥 학문으로 수리를 연구했고 명리 주역이 좋아서 역수를 공부하게 됐고 신앙생활을 하는 하나의 신앙인이었는데 지금까지도 그런 거에는 다름이 없어요. 근데 산에 인연하니까 좀 어떤 산엔 그 신이 있구나라는 거를 제가 알게 됐어요. 네. 또 나름대로 기도 중에 영성으로 우리 국주 할아버지를 친견하게 됐고 또 할아버지의 친견을 통해서 또 세 권의 책을 꼭 써야겠다라는 의지가 생기게 됐습니다. 그래서 책을 쓰게 됐는데 책도 이렇게 할아버지 이야기를 많이 쓰게 됐고 그 책에 통해서 그 예언한 것들이 지금껏 이렇게 그대로 우리나라가 해와졌다는 거에서도 저도 새삼 느껴지는 일인 거고 또 제목을 붙이면서도 당군의 땅 할까 하다 그때 뭐 할아버지 목을 자르는 일들이 사건들이 많아서 그럼 사람들이 보지도 않겠다 싶어서 제가 신의 땅 이렇게 했어요. 신의 땅 해놓고 소제목을 붙일 때
제가 원고 그냥 해서 그냥 쭉 써놨던 거, 뭐 그거를 이렇게 막 계산해서 쓰지도 않았어요. 제가 이 편 같은 경우에는 일주일에 1,400매의 원고를 금식하면서 썼어요. 일주일 동안 책 한 권을 다 썼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그렇게 원고를 썼거든요. 1편 같은 경우에는 좀 한 1년 정도 시간이 걸려서 썼어요. 쓸 때는 또 막 2, 3일 밤도 새서 쓰고, 그래서 그때 써지는 걸 그냥 차곡차곡 모았어요. 그거를 뭐 누가 그렇다고 해서 그거를 다시 무슨 그 교정도 봐줄 수가 없었어요. 그건 아무도 못한다고 그 출판사에서도 얘기해서 제가 거의 99%를 진짜 다 만드는 책인데, 그래가지고 그 제목도 내가 다룰 때 이거는 내가 미래 우리 그 한민족의 대한민국의 미래를 얘기한 거니까 미래로 가는 땅 이렇게 이제 잡았어요 제일 처음에. 그리고 땅으로 이어온 맥, 또 맥으로 이어온 민족, 한민족, 뭐 한민족을 위한 해원, 뭐 해원을 위한 안풀이 이렇게 그냥 쭉쭉 나갔거든요. 그 원고에다 다 끼워보니까요, 그 내용하고 그것이 똑같아요. 신기하네요. 네, 너무나. 그래서 너 참 그거는 제가 잊혀지지 않는 글을 쓰면서 잊혀지지 않은 그런 거. 그리고 내가 써놓은 것들이 그대로 갔다라는 거. 98년도에 16대 뭐 대통령이라든가 뭐 그때 월드컵 축구는 저 축구에도 잘 모르잖아요. 뭐 그런데 축구에 대한 얘기를 또 쓰게 됐고, 그래가지고 하여튼 제가 그 책을 쓰고 나서도 지금도 이렇게 보면 혼자 웃어요. 지금 말씀하시는 가운데에서도 미소가 떠나지 않으세요. 네. 그렇다면 지금 대선에 대해서도 예언이 적중하시기도 하셨는데, 당시 예언을 이제 맞춘 그 당선자 분들께서 혹시 찾아오기도 하셨나요? 저는 어떻게 진짜 그 책을 쓰고 난 이후에 우리나라 그 대선에 이렇게 좀 가까이 있게 됐어요. 가까이 있게 됐는데, 그렇다고 해서 내가 뭐 선거 이전에는 그분들에게 조언이라든가 그런 것들을 또 예언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했지만, 그 대선이 끝나고 나서 당선자분들을 만나려고 하거나 보려고 하거나 그래 본 적이 없었어요. 일부러 더 자제하시고. 네. 그리고 뭐 그렇지 않은 다른 총선 관계에서도 인연하신 분들이 많이 있어요. 많이 있지만 저만치에서 그분들이 잘 하시도록 지켜드리는 게 또 내가 해야 할 일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요. 겸손하시고 과시하시지 않으신다는 느낌이 드네요. 그렇다면 그리고 더 한 가지 더 말씀드릴 건, 말씀 가운데 사랑이란 단어에 관해서 많이 말씀하시고 또 사랑의 힘에 대해서 강조하시는 걸 제가 많이 느꼈거든요. 더욱이나 양백 사랑문화제에도 사랑이란 단어가 빠지지 않았고요. 굳이 많은 좋은 단어 중에서 사랑이라는 단어를 더욱더 찾으시고 강조하시게 된 이유가 있다면 무엇일까요? 사실 사랑이라는 말이 모든 언어 중에서 최고의 말이고 최고의 진리예요. 저는 사랑을, 저희가 사랑축제를 하면서 더 사랑이라는 말을 많이 쓰게 됐어요. 그리고 사랑이란 말을 아무 어떤 저기가 없이 쓰게 됐는데, 근간에는 또 많은 사람들이 예전에는 사랑이라는 단어를 쓰기가 굉장히 어려웠잖아요. 가장 가까운 부부지간에도 사랑을 잘 쓰지 못했어요. 그죠? 근데 이제 지금은 그래도 이제 많이 그런 것들이 달라졌는데, 사랑은 하나예요. 그리고 사랑만큼 에너지가 강한 게 없어요. 거기에는 큰 힘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 국력이라는 얘기를 하는 것도 우리 홍익의 큰 사랑 정신이 있기 때문에 그 정신으로 세상에 이렇게 나눌 수 있다라는 거, 또 세상을 하나로 할 수 있다라는 거, 그러한 힘을 다 모은다라면은 정말 나라에 큰 힘이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저는 사랑은 가장 자연스러운, 가장 좋은 말이라고 생각합니다. 가장 자연스럽다라는 말이 마음에 딱 와닿는데요. 사랑에 대한 정의가 참 많아요. 같은 곳을 바라보는 것이다 부터 시작해서 사랑에 대한 정의가 많은데, 원장님께서 생각하시는 사랑에 대한 정의가 있다면 무엇일까요?
저는 제가 생각하는 사랑의 정의는 사랑은 하나로 하는 것이다. 우선 우리 홍익의 큰 사랑 정신이라고 제가 홍익인간의 정신을 큰 사랑 정신이라고 얘기하는 게 홍이라는 건 큰 홍자예요. 크게 널리 이익되게 한다라는 얘기거든요. 크다라는 거는 하나로 다 뭉쳤을 때 커지는 거지 쪼개져서 이렇게 분리되면은 큰 힘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 홍익인간 정신에서 홍이라는 거는 다 하나로 뭉친 거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삼일정신도 홍익인간 정신이 삼일정신의 근본을 둔 거거든요. 삼일정신이 천지인 하늘과 땅과 사람이 하나인 걸 얘기하는 거예요. 둘이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서 거기에서 큰 힘이 나올 수 있는 것을 세상에 나눈다. 세상을 이롭게 한다. 그래서 그게 큰 사랑인 거예요. 그래서 큰 힘을 서로 하나로 하고 뭉치고 세계가 하나고 나라가 하나고 국민이 하나고 또 가정에서는 부부가 하나이고 가족이 다 하나의 힘이 될 때 거기에서 큰 에너지가 나올 수 있는 거고 서로 불편한 관계가 되면 하나가 될 수 없어요. 본래는 다 하나이면서도 쪼개지는 거죠. 그럴 때는 불행이에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로 하는 것에 사랑이 있고 사랑은 큰 힘이 있는 에너지다. 그것이 행복한 거가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요. 사랑은 하나다. 또 그곳에 행복이 있다. 그럼요. 하나로 하는 것에 모든 그 기적이 있을 수 있어요. 사랑과 기적은 어떻게 보면 하나죠. 느낌이네요. 그럼요. 저는 기적이라는 것을 정말 마음도 하나로 이렇게 했을 때 제가 그 큰 힘이 에너지가 나온다 이런 생각을 해요. 하여튼 원장님께서 요즘 많이 바쁘시게 보내실 것 같아요. 축제 준비로. 하루 일과가 어떻게 되시나요? 저는 뭐 하루 일과는 언제나 조금 바쁜 편이에요. 제가 새벽에 일찍 한 4시면 기상을 해가지고 도량을 제가 있는 양백산 그 도량을 한 바퀴 돌아보면서 일과를 시작하면 뭐 여러 가지 일을 하죠. 그러면 하루를 마무리할 때는 어떻게 하세요? 하루의 마무리 시작이나 마무리나 아침에도 제가 눈 뜨면은 먼저 내 마음의 정리를 하지요. 정신을 좀 하나로 하기 위해서 수련을 하고 또 저녁에도 하루 종일 좀 이것저것 흐트러졌던 마음을 하나로 해서 이제 잠을 자고 싶은 그런 거가 있으니까 잠깐 뭐 10분이든 30분이든 그러한 시간을 제가 갖죠. 앞으로의 큰 계획이나 포부가 있으실 것 같아요. 어떤 계획이 있으신지 여쭤봐도 될까요? 저는 그 포부라기보다는 저는 계획은 있어요. 제 어떤 일생의 제가 사업이다 라고 생각할 정도로 제 인생의 어떤 목적을 둔 게 단양 양백산에 해야 할 일이 있다라는 걸 제가 알게 됐어요. 그래서 거기에다가 그 북한에는 당군능이 있어요. 그래서 그 북한의 당군능과 청홍, 음양의 조화를 맞춰서 북한은 음이니까 음택을 썼지만 단양에는 양이니까 양택을 써서 거기다 당군전을 모셔가지고 그 태양의 기운으로 북한의 은기운을 따뜻하게 해줄 수 있다라면 그 음양의 조화로 우리 한민족이 우리 대한민국이 정말 세계의 중심이 될 수 있는 큰 에너지가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고 제 어떤 그 평생의 그 계획이다로 그 목적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자리는 다 이제 준비를 했고 이제 위에 이렇게 채워지기만 하면 될 것 같습니다. 멋진 계획 꼭 이루어질 거라고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시청자 여러분들께 한 말씀 부탁드릴게요. 네, 감사합니다. 제가 이번에 양백사랑문화제를 4회를 이렇게 준비하면서 여러분들을 정말 자신 있게 초청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오셔서 이번에 우리가 이 양백사랑 축제에 그 등을 밝히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랑의 등을 정말 밝혀서 내 마음도 밝히고 세상도 밝히고 그래서 정말 우리가 동방의 등불로 거듭나서 세계를 비춰줄 수 있는 그런 빛이 되도록 다 같이 동참하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100만의 사랑의 등불이 달리는 그 축제 좋은 결과 있길 바라겠습니다. 이 시간 좋은 시간 내주시고 좋은 말씀까지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이 시간은 양백 사랑문화축제를 준비하고 계시는 임선정 추진위원장님 모시고 좋은 말씀 함께 나눠봤습니다. 사랑에 대한 정의는 모두 다르지만 그 모든 것의 근간은 사랑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네요. 여러분들께서도 이번 단양에서 열리는 양백 사랑문화제 꼭 참석하셔서 사랑의 힘 더욱 느끼고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동안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드리고요. 저희는 이만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히 계세요.